예, 대동구삼 주계사 2026년 3분기 대동구래삼 IR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표이사님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한약사이시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한약재를 유통하시고 지난 2002년부터 이곳 충남 금산에 회사를 설립하셔서 인삼 사업을 24년째 영위하고 계십니다. 예, 먼저 저희 뭐 회사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대동구려 3이라는 게 인삼, 세계적으로 인삼이 각자 뭐 여러 가지 품종 그리고 여러 산지에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려 인삼이 한국에서 나온 구려 인삼이 품질과 그 효능이 아주 좋다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인삼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 밭에서 나는 인삼을 보통은 수삼이라고 합니다. 수삼이라고 하고 그 수삼을 1차 가공을 하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인삼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볍게 수증기로 찌고 말린 삶, 한번 찌고 말린 삶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이제 홍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 익히지 않고 밭에서 난 수삼을 그대로 말린 것을 백삼, 그리고 물로 살짝 익혀서 말린 쌈을 이제 태극쌈이라고 하고, 아까 그 홍삼의 과정, 찌고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게 되면 흑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구중구포라고 해서 9번 찌고 9번 말린 쌈을 흑삼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홍삼, 백삼, 태극삼, 흑삼 네 가지 쌈이 인삼산업법이라고 있습니다. 법률에 이 네 가지 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가공을 거친 어찌됐건 이렇게 1차 가공을 거친다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밭에서 바로 나온 이제 수삼을 아무래도 장기 보관하기는 이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냉장 시설을 거친다고 해도 몇 달 이상을 이제 장기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보관의 용도로 이제 여러 가지 요 네 가지 삼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홍삼이 가장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1차 가공의 형태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1차 가공품이 사실은 이제 그 섭취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1차 가공품을 이제 가져가서 이제 다려 먹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섭취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인삼류를 2차 가공을 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가공을 한다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제 홍삼 농축액이라고 하면 홍삼을 홍삼 찌고 말린 홍삼을 가져서 이제 추출하고 농축해서 이제 농축액 형태로 먹는다든가 또는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스틱 파우치 형태를 좀 많이 드십니다. 이제 정관장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게 스틱 파우치 형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인삼 농축액과 물을 섞어서 이렇게 섭취하기 더 편하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본삼류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가공품의 제품류의 뭐 판매 비중이 조금 높았다고 하면 점점점 갈수록 2차 가공의 형태 말씀드린 대로 농축액이라든가 무슨 홍삼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말, 뭐 전과 절편 이런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동구래삼은 홍삼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매출 중에 포션을 보자 보면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블로건이라든가 무슨 진센, 뭐 더함 이런 자사 브랜드로 판매되는 부분들이 한 20% 정도, 20, 3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OEM, ODM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한 70%에서 80%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이처가든이라든가 홍삼단, 뭐 LG생활건강, CJ, 광동제약 이런 대다수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페이지는 저희 회사, 충남 금산에 자리하고 있는 저희 대동구래삼 본사에서 생산하는 제형의 제품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는 제품들이 이제 1차 가공품인 본삼류 또는 이제 뿌리삼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홍삼, 백삼, 태극삼, 흑삼. 그래서 본삼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2차 가공품으로 농축액, 그리고 흑삼 제품, 이제 파우치 형태, 그리고 저희 이제
중간에 보이는 것들이 정제와 액상 제품을 같이 하고 있는 이중제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회사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 24년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수는 한 180명에서 19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6월 말 결산 법인인데 작년 6월 결산이 매출액은 457억, 영업이익은 11억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본금 29억 정도 되고요. 주주 구성을 보면 저희가 올해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대표이사를 일단 특수관계인이 한 60% 정도 상회하는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한 15% 그리고 LG생활건강이 5% 정도의 이런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저희 회사가 설립이 돼서 최초에는 대동 홍삼 주식회사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 현재 사명인 대동 고래삼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GMP 건강기능식품 우수 생산 제조 기준을 공장을 신축을 해서 GMP 제품 생산을 하고 있고 2013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등탑산업운영을 수행을 했고 2019년도에는 수출 300만 불탑 그리고 2023년도에는 수출 500만 불탑을 수상을 바 있습니다. 저희 홍삼도 마찬가지로 홍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보면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더 웰빙 이런 바람으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 조금 우하향 그리고 그냥 평균적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일반 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시장만 보자고 하면 그 중에 포션이 2023년 기준입니다. 홍삼이 21%, 그리고 개별인정이 17%, 비타민과 무기질 17%, 프로바이오틱 15.6%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홍삼이 그중에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홍삼의 21% 포션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과거 한 7,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홍삼이 거의 60%의 포션을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전체 포션에서 홍삼의 비중은 좀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홍삼은 횡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구성비가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삼 시장만 보자고 하면 202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12억 120억 정도 빌리언 달러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은 이제 국내에서 인삼 시장의 경작 생산량하고 재배 면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좀 상당히 생산량이 많아졌는데 2019년도 넘었으면서 또 이제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삼의 경작지 생산량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삼 소비량이 좀 상당히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은 이제 그 단회 작물이 아니라 최소 4년근 또는 6년근의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짧게는 5, 6년, 길게는 뭐 6, 7년, 7, 8년 정도의 경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된다든가 이제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인상 가격의 이제 낮은 수준들이 작년부터
조금 작년 하반기 지나면서 좀 급속도로 좀 인삼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는 조금 신규 재배 흔적이 좀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내홍삼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비중 가지고 있고요. 그 시장 중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매출이 뭐 거의 60%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독보적인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으로 보면은 뭐 저희 회사나 농협홍삼이나 전국에 11개 있는 인삼 농협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동굴의 삶의 뭐 경쟁력은 뭐 어떤 것이냐? 일반 소비자, 저희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OEM, ODM 매출 비중이 70%, 뭐 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분들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내부적인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홍삼 시장 업계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쟁력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 457억 매출을 하는 중에 사실은 대부분 많은 비중이 재료비가 그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어떤 식품류 중에서도 인삼이라는 주 원료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인삼을 그 원료를 주 원료를 얼마만큼 품질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어떻게 잘 구분을 하고 잘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인삼 회사, 홍삼 회사의 가장 주된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올해 그 24년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그 경장 농민분들, 중간 상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원료를 매입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홍삼 및 신규 사업 핵심 기반 기술을 자체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삼 회사, 인삼 회사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사실은 그 밭에서 난 인삼을 1차 가공 제품을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 그래서 그거를 홍삼을 얼마만큼 홍삼을 잘 만드느냐의 제품이 기술력이 가장 뭐 기본적인 기술력이고요. 두 번째 그 2차 가공 제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2차 가공품은 농축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한 농축액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래서 1차 가공품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2차 가공품 중에서도 농축액을 얼마나 잘 만드는 기술이 가장 홍삼 회사의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주 기본적인 홍삼을 만드는 기술, 농축액을 만드는 기술이 좀 뛰어나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홍삼뿐만이 아니라 기타 가공품들, 건강기능 식품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내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인증형 제품을 하나 저희가 식약처에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하나가 개별 인증 획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축액을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농축액을 만드는 기술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는 이제 분쇄를 해서 초음파 추출 그리고 낙하유 유막식 농축을 통해서 상당히 수율도 좋고 맛도 좋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온갖 경쟁력이라든가 품질적인 경쟁력이 높은 농축액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충남 금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남 금산에 저희 본사에서 공장 내에서 거의 모든 제형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 ODM 전문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 그리고 그 개발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구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도 각 제형별로의 가동률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의 생산 캐파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고려인삼의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설립한 주 목적 중에 하나도 대한민국 특산품인 고려인삼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전 세계인의 건강에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희 창업 목적 중에 하나여서 수출에 상당히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생각만큼의 수출 실적을 좀 달성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직접 수출만 529만 불 정도 진행을 해서 70억 정도의 수출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좀 영업망도 확대하고 신제품을 좀 마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많은 수출 실적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매출 구조도 뿌리삼류 그리고 가공품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삼류의 매출이 조금 더 계속 좀 줄고 있고 가공품의 매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가공품 중에서도 주객류, 액상류, 액상차류. 그래서 액상차류라고 하면 먹기 편하게 저희가 스틱 파우치 형태, 선망 파우치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섭취하기 편하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체적으로 OEM, ODM으로 나가는 품목의 매출 구성비가 70%, 15%를 상회하고 있고 나머지 수출과 자사 브랜드로 도매 특판 정도의 매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 574억까지 좀 매출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조금 좀 매출이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작년 결산 기준에 457억까지 좀 매출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대에서 500억대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수출은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그 스틱 파우치 형태, 기본적으로 인삼류 매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인삼류의 매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소재, 다른 원료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조금 진입을 하고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하고 있고 그런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조금 매출을 좀 성장시킬 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형, 서두에 말씀드린 이중 제형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이중 제형은 병 타입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포장재 가격이 저희가 생산해내는 파우치 형태의 이중제형보다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파우치형의 이중제형이 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제품의 매출을 조금 더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익도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저번 분기 24기 작년 25년 6월 달 결산의 24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특수한 일회성 이슈가 있어서 마이너스 이익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에 일회성이고 올해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하고 정상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은 좀 증가를 꾸준히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그 우선주 투자를 좀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증자를 했고, 그래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회사의 뭐 전략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에서 홍삼 시장은 아무래도 횡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홍삼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또 하나 기본적으로 수출을 조금 활성화하고자 해서 단기간에 저희가 500만 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700만 불에서 조금 2, 3년 내에 수출 1000만 불을 좀 달성을 하고자 좀 여러 가지 영향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또 하나 기존 홍삼
시장의 뭐 유통 채널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제약회사라든가 협업을 해서 매출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 인정형을 올 하반기에 아마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개별 인정형이라든가 저희 회사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약재 쪽, 약재 쪽의 소재를 조금 더 정량화해서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어찌됐건 저희가 생산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원료들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오고, 또 하나 생산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방향으로 이익을 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에 말씀드렸던 뭐 수출 활성화, 매출을 조금 증대시키고, 이익률을 기본적으로 뭐 순이익률을 목표로 한 10% 정도 목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참고 자료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회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